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문PD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핫한 내용인데요. 바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갤레기 논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판매점 입장에서 김 감독님과 함께 실제 판매량, 디자인, 개선 방향 등 갤레기 논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갤럭시와 아이폰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확인했거든요. 네. 남성의 70%가 갤럭시, 22%가 아이폰, 여성은 68%가 갤럭시, 23%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들 분들이 확실히 아이폰 사용 빈도가 높죠. 이 18세에서 29세가 32%가 갤럭시, 65%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30대는 56%가 갤럭시, 41%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40대부터는 8대2, 9대1까지 갤럭시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재폰 맞네. 실제 매장에서는 이게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아이폰이 그래도 젊은 층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판매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청년층을 떠나서 청소년층까지 아이폰 구입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폰을 안 사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당근 거래라던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라도 아이폰을 어떻게든 쓰고자 하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매장에서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중고 거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핸드폰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10대, 20대가 아이폰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 지금 한 신드롬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갤럭시와 아이폰 사용자를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 한정으로 갤럭시 사용자가 70% 정도고 네. 아이폰 사용자가 한 3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확실히 10대, 20대는 아이폰 사용자가 65%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 비율이 정말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경험해 봐야죠. 그러니까 30대를 넘어가는 기점으로 이제 갤럭시의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는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실제 매장에서도 판매를 했을 때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쵸. 30대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폰이 이제 불편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갤럭시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이대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그 시점,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아이폰 한정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을 판매할 때 네. 남성은 아이폰 프로 시리즈를 조금 구매하는 확률이 좀 높았고 네. 여성분들은 아이폰 일반 모델들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거든요.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매장에서 판매할 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프로나 프로맥스를 구매하는 영향은 있죠. 네. 왜냐? 저는 그거를 이제 게임을 돌리기 위한 게임 머신으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프로나 프로맥스가 화면도 크고 CPU도 좀 더 강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프로9들이 아무래도 스펙이 좀 그쵸. 높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방금 우리가 수치로 봤듯이 네.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을 선호를 하고 이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갤럭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재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또 갤레기 논란이라고 해서 또 많이 유튜브에서 그쵸.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런 별명을 붙게 됐는지 한번 더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디자인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S23이 나와 있고 아이폰은 이제 15가 나와 있는데 사실 디자인에 관해서는 갤럭시도 충분히 지금 이쁘거든요. S23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아이폰이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 뭔가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점점점 이제 견고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 삼성폰, 특히 이제 후면 카메라 한정으로 이 물방울 디자인을 선호하거든요. 아이폰의 그 왜 소위 인덕션 프로 그쵸? 카메라보다는 네. 물방울 카메라가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삼성의 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갤럭시 A 시리즈란 말이죠. 네. 이 보면은 똑같이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갤럭시 A 시리즈와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프리미엄 폰의 디자인만의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아, 그거 저도 동감해요. 네. 이 100만 원짜리 폰과 30만 원짜리 폰의 디자인이 같다는 거는 뭔가 조금 아이폰 보면은 아이폰 SE, 아이폰 일반 라인, 아이폰 프로 라인, 이 홈 버튼이라던가 이 후면 카메라 모양이라던가 확실하게 차별을 뒀거든요. 그건 솔직히 차별을 뒀다기보다는 네. 예전 폼팩터를 그냥 재활용한 그냥 애플이 좀 게으른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이 더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아. A 시리즈랑 프리미엄 폰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아니, 디자인을. 근데 디자인은 그런데 크기 다르잖아요. 재질도 좀 다른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같이 핸드폰을 네. 전문적으로 아, 만지는 그렇죠. 사람들은 한 번에 알겠지만 그렇죠. 이게 일반 분들은 절대 후면 카메라만 보고는 기종 절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물론 아이폰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인덕션 카메라다, 뭐 색상은 용달 블루다, 쌈무 그린이다, 다이아 레드라는 이런 뭐 오명 아닌 오명도 있어 왔지만 그래도 이 아이폰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은 삼성이 좀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폰의 프리미엄 이 폰의 차별화된 전략에서는 좀 아이폰에 뒤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감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이폰은 에어드랍, 선생님 잘 아시죠? 그렇죠. 맥북, 뭐 아이패드에서 뭐 자료 전송이나 사진 전송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아주 획기적인 저는 그게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개념이 좀 다른 거긴 한데 동기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뭐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은 맥북,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아이폰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애플의 전략이긴 한데 애플 사용하는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엄청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우리가 아이폰에서 아이폰 자료 전송할 때 특히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네. 백업이 진짜 90% 이상 카톡 백업뿐만 아니라 뭐 어플 로그인까지 그렇죠. 완벽히 구현을 해내니까 정말 근데 이제 삼성의 퀵쉐어라던가 스마트 스위치의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에어드랍이나 마이그레이션에 비해서는 아직 좀 20%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스마트 스위치는 갤럭시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자료 전송을 하더라도 카톡 백업은 또 따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어플 로그인도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할 때 자료를 전송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계정이라든가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어서 굉장히 그렇죠. 난이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갤럭시 핸드폰에서 갤럭시 핸드폰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우리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 전송 시에 시간이 2배, 3배 그렇죠. 많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정신없죠. 아니 무슨 자료 전송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냐고. 물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이나 금융권 어플에 한해서 이게 뭐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삼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우 편하다. 이렇게. 아이폰 판매할 때 시간이 갤럭시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 삼성 갤럭시 근데 그나마 저는 삼성의 강점이 그 AS 센터가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아이폰은 아이폰 수리비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렇죠. 뭐 삼성의 제가 봤을 때 기본 액정 수리비에 기본 2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분 수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리퍼로 넘어가게 되면 리퍼 수리는 또 비용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따블이 되죠. 그렇죠. 뭐 핸드폰을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도 리퍼 비용이 워낙 크니까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깨진 액정 그대로 다니는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중고 가격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당연히 이제 아이폰 중고 가격이 높다는 거는 우리 감독님도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출고가하고는 다르게 중고 가격은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딱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워낙 아이폰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은 아이폰밖에 없나 봐요. 거기는.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자면은
신제품이 애플이나 삼성 다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를 구매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아이폰 15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이폰 14를 대부분 24개월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 15를 구매하고 아이폰 14를 판매하더라도 아이폰 14에 12개월 남은 할부를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남는 경우가 많아요. 네, 더 남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삼성 S22를 24개월 할부로 개통을 하고 1년 뒤에 23을 개통했을 때 할부의 12개월을 갚을 수 있느냐?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네. 3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40만 원까지. 부족해. 그래서 이런 중고 가격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애플이 또 물론 아까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고폰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네.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싼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또 고급화 전략이 좀 먹혔던 게 아닌가. 이미 아이폰은 네.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갤레기에 오명을 썼던, 저는 이게 좀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감독님도 우리 네. 매장하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노트 7의 발화 사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었고. 네, 삼성도 아마 이미지 타격을 그때 아주 심하게 입었을 텐데 그 이후로 삼성에서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이슈화된 게 바로 GOS 논란. S22 시리즈의 네. 성능을 제한하는 그것 게임 때문에 최저가에서 게임 성능을 제한시키는. 네, 그것 때문에 삼성이 사실은 발열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뭐 그런 것들 트라우마, 그쵸. 예.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노트 7 발화 사건 이후로 아무래도 삼성에서 그 발열 관련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서 사용자가 이거를 그 성능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성능을 제한시켜버리는 게임 성능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삼성에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왔는데 삼성 갤럭시의 가장 강점이 뭐죠? 삼성페이하고 통화 녹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애플페이와 뭐 SK통신사 한정이지만 통화 녹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SK 에이다 서비스로 이렇게 네. 통화 녹음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품질 자체가 진짜 갤럭시 통화 녹음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너무 선명하고 깔끔하고 문자로까지 이렇게 딱 저장되는 거 보니까 요거는 SK만 도입이 됐지만 향후에 KT랑 LG도 분명히 도입이 될 겁니다. 통화 녹음까지 되면은 삼성의 최대 강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도 좀 삼성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애플페이도 이제는 점점 더 보급화될 거라고 본다면은 네. 삼성페이가 더 이상 갤럭시만의 이제 전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인데 네. 삼성이 이제 변화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모델 그리고 키즈폰 그 부분을 브랜드를 아예 다르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아이폰이지 애플폰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제 애플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아이폰이라는 브랜드를 잘 키워온 건데 삼성도 갤럭시를 여태까지 키워왔지만 이제 갤렉이라는 또는 아재폰이라는 그 오명에 대한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폰만큼은 네. 다른 브랜드로 아이폰처럼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고급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갤럭시 그러면은 S23 울트라도 갤럭시고 10만 원짜리 키폰도 갤럭시고 이런데 뭐 아예 브랜드 네이밍을 다르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도 차별을 두면서 그렇죠. 아예 이제 갤럭시라는 브랜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키즈폰이랑 프리미엄폰이랑 중저가폰의 브랜드를 좀 확실하게 그렇죠. 나누는 네이밍을 다시 해보자. 예. 오늘 그 네. 괜찮은 전략 같은데요. 네. 저 그것도 그렇고 위에 설명드렸지만 퀵시어라든가 스마트 스위치를 좀 더 매끄럽고 아이폰의 에어드랍이나 그 마이그레이션처럼 좀 완벽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은 삼성도 곧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방금 키즈폰 말씀하셨지만 네. 이
10대랑 20대가 갤럭시 핸드폰을 갤레기, 아재폰으로 부르는 아주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어떤 걸 접하죠? 그렇죠. 키즈폰 또는 그렇죠. 부모님들이 쓰던 이제 그렇죠. 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즈폰이 워낙 사양도 낮고 디자인도 별로고 사진도 안 이쁘게 찍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대, 20대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경험한 젊은 이제 세대들은 이게 이제 삼성이라는 갤럭시 핸드폰에 대해서 아재폰, 갤레기폰 이렇게 더 부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맞아요. 이제 키즈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키즈폰에 대한 구입의 결정은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키즈폰을 또 너무 좋게 만들면 부모님이 이제 게임 많이 한다고 안 사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스펙에 이런 타협을 줄 거면은 디자인이라도 조금 뭐 학생들한테 조금 이쁘게 좀 하던가 아니면은 그 게임은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카메라 요런 부분들은 좀 사진은 잘 나오게 좀 카메라 부분에만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요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셀럽들이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유명인들이나 아이돌이 많이 쓰죠, 아이폰은. 그렇죠. 갤럭시도 그런 이제 SNS 광고를 통해서 유명인들 또는 셀럽들이 갤럭시 프리미엄 폰을 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도 아재폰에 대한 오명을 걷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손흥민이 갤럭시 광고를 찍었는데 저 굉장히 트렌디하고 또 마지막에 저 그거 광고 네, 봤어요. 그쵸. 네, 갤럭시 워치 광고였는데 마지막에 사과 한 입 깨물고 믹서기 돌리고 사과 주스 마시는 거. 뭔가 트렌디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갤럭시 모델로 쉽지 않다면 왜 G 플립은 또 아이폰 쓰는 사람들도 G 플립 정도만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쵸. G 플립은 또 디자인도 이쁘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폴더블 시장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고급화 전략으로 조금 이렇게 아예 차별화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네. 스쳤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동감입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지금 삼성이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이제 아이폰은 젊은 세대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삼성과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점점 이 사용자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현장에서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삼성 관계자분들 좀 많이 여러 다각도로 좀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고급화 전략 좀 하셔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꼭 잘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뿅!